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요즘 조정 대상 지정이 추가되고 나서 김포가 이제 거의 이제 조금 시그러들고요. 파주가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울산이랑 그런 얘기가 이제 언론에 상당히 많이 나고요. 그러니까 뭐 주된 얘기는 일단은 가격 상승과 정부를 많이 비판하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한참 이슈가 되는 종부세 얘기가 나오죠. 종부세 폭탄.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지만 종부세 전국에서 2%도 되지 않습니다. 내는 사람들이 부자가 부자를 걱정하는 내용이죠. 보통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종부세 거의 안 나옵니다. 저도 이제 그 현장에 있지만 우리 고객들이 와서 이제 그런 얘기 물어보게 되면 주택수가 몇 개 가지고 있냐부터 제가 물어봐요. 그리고 어느 지역이고 제가 찾아드립니다. 종부세 거의 안 나옵니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의아를 하죠. 그리고 대략적인 거 계산을 하게 되면 이거 이렇구나? 그냥 언론에 나온 얘기들만 꼭 걱정을 하는데 본인이 종부세를 냈던 기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없습니다. 부자가 부자를 걱정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김포나 이렇게 제가 파주를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지방 아파트 살 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규제적으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모니터링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런 얘기 했죠. 자, 지금 계속 비규제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전국적으로 들끓게 된다고 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냐? 만약 그런 일이 있을 것 같냐라고 하지만은 이번에 6월 17일이나 7월 10일 대책을 보게 되면 엄청난 부동산 규제가 들어왔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할, 그리고 세금 폭탄이 나왔죠. 자, 지금 사람들이 왜 비규제적으로 가겠습니까? 주택을 구입하는 이유가, 자, 취득세 중과가 적습니다. 2주택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던가, 아니면 그냥 2주택자가. 규제적으로 이제 사게 되면은 2주택부터 8%잖아요. 근데 비규제에 사면 1에서 3%입니다. 3주택을 또 규제에 사면은 8%죠. 그런 부분을 만약 규제적으로까지만 올려버린다고 하면은 완전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그는 본인이 샀으니까 상관없지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걸 이제 팔 때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요층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비규제적이었을 때는 사람이 있었지만 규제적이었을 때는 왜 사람이 걱정하냐? 수요층이 떨어지니까 문제인 겁니다. 다만 김포라는 곳은 GTS D 노선이 있고 그동안 올랐던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들끓었고 아직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뭐 끝물이 왔지만 그래도 희망은 좀 있다. 다만 막바지에 사신 분들은 조금 걱정이 되게 됩니다. 예전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동안 보상을 충분히 받았던 거예요. 파주도 그렇습니다. 파주도 이제 GTS A 노선과 3호선 연장이 계속 나오죠.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지금 규제적에서 이제 비규제적이잖아요. 이번에 제가 거기 실거래가 나온 걸 한번 비교해 드릴 텐데, 솔직히 뭐 이렇게 지금 풍선효과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만약 규제적이 들끈다 하면은, 김포주로 똑같이 규제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잖아요, 파주분들도. 근데, 그전에부터 있었던 분들은 보상 받았지만, 끝물에 지금처럼 뭐, 전세난이라는 그 이야기로 들어간다면은, 아파트 가격으로 그렇게 많이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그전에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지역을 살 거면은 어차피 규제지역을 생각하면 서울권을 사야 되는 겁니다. 비싸더라도. 지금 비싸니까 좀 좀 기다렸다 사실. 어차피 금리 인상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골드만삭스나 외국 같은 미국에서 우리는 2022년부터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0.5%예요. 은행 신용대출로는 1대 초반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은행 이자가 싸잖아요. 2022년에 1.25%까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2.5배예요. 그 본인이 받는 대출보다 거의 2.5에 3%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본인이 받은 연봉으로도 낼 수는 있겠지만 그게 금액이 올라가면 참을 수가 있지만 떨어지면 못 참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버블 현상도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정부가 그걸 가만히 내두겠냐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부정적으로 이렇게 한편으로 서서 얘기하지만은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시고 주택을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깊게 한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주 지역 가격 상승되는 얘기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고 나면 3천만원, 중개사도 놀란 파주 집값, 김포 누르자 이제 파주로 풍선 효과, 정부는 뒷짐.
뭐 언론에서 뭐 어떤 뭐 그냥 일반 정치나 일반 경제는 모든 신문은 다 비판적인 얘기가 나오죠. 뭐 그거는 서로가 이제 그 정치는 이제 제쳐주고 이제 말씀드리면 김포 부산은 왜 한파냐? 규제적으로 들어왔으니까요. 파주 운선은 훈풍이다. 어기면은 규제 풍선 효과. 자, 이게 이제 11월 19일 날 경기 김포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죠. 그 전부터 계속 암시는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작고 보니 꼭지였나 김포 묶이니 전날 무더기 신고가. 그럼 파주가 또 묶이면 또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럼 어디로 갈까요 또? 없는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만 이제 가는 겁니다. 매물 쌓이는 김포, 부산, 대구, 조정지역 매수 문의 가격 뚝. 그렇지만 제가 김포는 그래도 저기 수도권이잖아요. 여기는 이게 정확한 그 노선은 아니지만 전에 이재명 지사와 김포시장과 하남시장과 여러분들이 만나서 그 나왔던 뉴스가 있기 때문에 그 뒤로 상당한 관심도가 높았던 게 GTX D 노선입니다. 지금 전에는 뭐 영종도나 위에 있었는데 이쪽에서 출발할 확률이 높고 이게 지나가는 곳이 저기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을 지나간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서 삼성역을 지나 하남 교산이 아니고 하남 시청이라는 얘기 거기가 거의 90% 이상이고요. 아직 결정난 건 아니지만요. 그만큼 관심도가 있는 게 GTX D 노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먹거리는 있지만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많이 먹지 못한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왜냐면 조정 대상 지역이 전에는 사람들 그래도 매수 문제가 있지만 규제적으로 묶였기 때문에 일단 대출도 그렇지만 수요층이 적어들면 그만 가격 상승률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파주가 지금 또 난리가 났습니다. 만약 지금 이 얘기 듣고 파주를 가져는 거는 상관없지만 김포처럼 묶인다는 걸 전자에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서울권에 있는 거 돈 더 주고 사시던가 공공재개발 가시던가 하면 됩니다. 어차피 규제적이에요. 묶일 건 당연시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예전에 광역시 대부분이 규제적이었던 거 생각나시나요? 서울 수도권 웬만한 지역 다 규제적이었고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열풍이 불어닥치면 이렇게 언론에도 동조하게 되면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부분 좀 조심스럽게 가셔야 됩니다. 이런 뉴스가 파주가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나오면은. 자, 파주가 그래도 관심이 있었던 게 요겁니다. GTX A 노선과 지금 3호선 연장 얘기가 있는데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 거의 뭐 된다는 얘기들이 뉴스에 많지만 여기 뭐 거의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치가 더 높아지겠죠. 일산 신도 지나서 뭐 고향 창릉까지 갈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뭐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가는 노선이 뭐 인천 쪽으로 가는 얘기도 있고요. 그거 뭐 그 2028년인가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미래의 먹거리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냥 파주 운동 이쪽이나 보게 되면은 좀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파주를 한번 이제 제가 실거래가를 한번 봤어요. 뉴스에 나온 그걸 보고 진짜 들어가서 찾아봤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에서요. 운정 신도시 센트럴 푸르지오입니다. 자, 2020년 11월 달이에요. 자, 11월 지금 7일 날 7억 2천, 여기 위에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11월 9일 날 7억 9천이었어요. 16층이었습니다. 자, 20층이에요. 11월 14일에 5일 지났어요. 8억 6,500이에요. 7,500이 올랐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왜? 비규제적이니까 요즘 전세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지금 전세가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는 이제 거주하기 그러니까 아파트 쪽으로 뭐 지금 몰리는 겁니다. 경기도에. 뉴스도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층들이 많아져 보니까 사는 겁니다. 자, 84.9928 보면 7억 2,500이었어요. 18층이에요. 근데 같은 20층인데 13일인데 6일밖에 안 지났는데 5,500이 올랐습니다. 자, 밑에 것도 보여드릴게요. 힐스테이트 운정입니다. 자, 10월 달에 84.96, 이제 84층부터 기본적인 거니까요. 국민주택이니까. 자, 여기는 8층입니다. 6억 7,500이었어요. 근데, 보시면, 10월 25일에 한 거예요. 11월 12일입니다. 날짜로 따지면 한 19일 정도 차이 나겠네요. 2주 반. 4층이에요. 더 낮은 층인데, 4,500 올랐어요. 금액들이 그냥 올라가는 거 있는 거예요. 왜 수요층들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뭐 GTX A 노선 이런 게 있으니까 사는 겁니다. 왜?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으면 아까도 전에도 제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제 주의가 폭락? 그러니까, 가격이 폭락한다는 주의라고 하는데,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금리 시대고 코로나19 시대인데, 경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닌데, 부동산 가격이 왜 오릅니까? 다 저금리 영향이 상당히 크고, 그동안 세력들과 언론의 동조. 왜? 건설사들이 언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 그런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금리가 컸다. 왜? 이자가 싸니까. 대신 이자가 다시 올라간다는 전제가 2022년이면은 금리가 올라가면 2배, 3배 올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본인이 내는 세금이 1년에 예를 들어서 1200, 1500이었어요. 대출 많이 받는다 치고 1500이 4500 된다고 쳐봐요. 감당이 될 것 같습니까? 본인의 연봉에서 감당이 된다고 쳐요. 안 먹고 한다고. 근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상관이 떨어진다고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완전 위기가 오는 거예요. 공포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금리 인상은요, 핵폭탄입니다. 그걸 강조하는 언론들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아파트 가격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금리 인상에서 올라가고 경제도 좋아지면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본인 월급은 안 올라오는데, 그대로고 이자는 더 많이 올라가고 아파트 가격은 올라갔더니 지금 떨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가 아니라 그때를 말씀드리는 거죠. 원래 올라갔던 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때 현재가 내 본인의 매매가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언론에서는 지금 계속 지금 나오면서 지금 만약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온다면은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비조정의 대상 지역이 여기잖아요. 이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 쉽진 않을 거야. 근데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정부가 어떻게 할지. 이렇게 세금 폭탄을 때렸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비조정 대상 지역도 이렇게 때릴 수가 있어요. 정부가 아파트로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광역시, 수도권, 그리고 서울, 세종시까지.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읍면 있는 데 빼고요. 그리고 조정 대상지인 다주택자한테만 지금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중과. 장기부 특별공제 배제되고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만약 조정 대상이 아니라 전국 5대 광역시, 수도권, 서울, 세종시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폭탄이 올 겁니다. 폭탄 진짜로. 그렇게까지는 안 갈 확률이 높은데 세상에는 앞일을 모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좀 비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바꿀 수도 있어요. 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니까. 1주택, 무주택은 상관이 없잖아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니까. 왜? 비규제적에 가고 있잖아요. 지금 몰려가고 있잖아요. 여기 2주택일 때 1%에 3%.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요건 안 사요. 거의 대부분. 비싸니까. 지금 이게 제일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고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면은 수요층이 적어들면서 그게 묶인다고 하면은 본인이 지금 샀던 주택에 올라가는 상승률이 현저히 떨어진다. 역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순차적으로 계속 올랐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를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에 의해서 이제 들끓는 유소년 이런 우린 정치 이야기 말고요. 종부세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언론에서. 참 진짜 부자 걱정을 하는 겁니다. 뛰었습니다. 두세 배 뛴 종부세 고치서 받은 집주인 팔까? 그걸 다주택자 얘기하는 거예요. 1주택자 우리 전국에 종부세 내는 인구가 2% 안 됩니다. 국민의힘 집값 올려놓고 종부세 포탄 서울시민 최대 피해. 그러면 서울시민이 그동안 아파트 가격 오른 사람은 최대 수혜자잖아요. 그 얘기는 안 합니다. 본인들이 다주택자잖아요. 집값 올려놓고 집값 나라 올렸습니까? 본인들이 그 수요층들이 있으니까 그만큼 올렸죠. 법인이나 그동안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록 임대사태 때문에 사셨잖아요. 그쵸? 세금 문제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그 생각 안 합니까? 박근혜 정부 때 그 많은 걸 풀어줬죠. 분양가 상한제부터. 그리고 재건축 3법 누가 막았습니까? 국민의힘이잖아요. 그 얘기는 안 합니다. 그 영향이 상당히 큰 거거든요. 종부세는 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종부세가 조금씩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 그 전에 부동산 대책에서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제금액이 뭐냐? 우리가 보통 그 주택을 1주택자 말고요. 보통 부부가 이제 공동묘기면 6억 해서 12억을 공제해 주고요. 그러니까 6억 이렇게 해줍니다. 주택을 인별로 보니까요. 6억을 공제해줘요. 1주택자면요. 한 주택만 가지고 있으면 9억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그게 공제 금액이에요. 공시 가격에서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 그 다음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있는데 2019년은 85%, 2020년 90%, 2022년까지 5%씩 해서 매년 올린다는 거예요. 그게 좀 크죠. 근데 그래도 제가 현실적으로 그래도 적다는 게 뭐냐? 우리나라는 공시가격이 현저히 낮다. 계속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말씀했지만 작년에 나왔던 게 현실화율을 올렸고요. 지금도 작년에 올렸던 게 뭐냐? 고가주택. 근데 고가주택 유유 다음에 이번에 나왔던 게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최대한 올리겠다는 겁니다. 최대한 방향에서 90% 이상까지. 2030년까지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그 얼마 전에 나왔던 얘기 제가 말씀드렸죠. 그걸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다주택자가 집을 안 갖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 양도세는 유형의 재산이지만 종부세는 무형의 재산이에요. 주식하고 똑같아요. 떨어지면은 올랐는데 촌에 진 돈이 없잖아요. 근데 세금 내야 되잖아요. 떨어지면 그걸 보상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주식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종부세가 올라가려는 방법은 공시가격이 상승밖에 없다. 그래야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많이 안 갖고 있는다는 얘기를 그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가 뭐냐? 지금 주택을 한 주택이나 뭐 2주택 적게 갖고 있는 사람은 세금은 거의 안 나온다. 결론은 그거예요. 지금 원래에서 나오는 거는 부자가 부자를 걱정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종부세 고지 인원 전년보다 12만 9천 명이 늘었답니다. 이거는 뭐 다른 부분까지 다 생각하는 거. 그냥 예를 들어서 아파트 주택뿐만 얘기할게요. 이것보다 더 없겠지만 59만 5천 명이랍니다. 다 합쳐서. 그러면 전국민이 5천만 넘죠? 2%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연합뉴스에 11월 3일에 나온 거예요. 현재 시세가 맞벌이면 17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내는 돈이 2020년은 325만 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2020년 17억. 공시가격 10억에서 6억 공제하고 뭐하고 325만? 조금 많이 나오긴 하는 것 같은데요.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현재 공시가격 9억이면은 이게 지금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정도로 높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온다는 건 아마 제가 봤을 때 여기 다주택자분들일 건데 대부분 다 여기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거의 세금 별로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어요. 지금 여기서 세금을 많이 걷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쪽에서. 근데 여기에 많이 몰려있는 세금이 별로 안 나요. 왜? 우리는 공시가격도 낮고 공정 아직 그 가액이 100%도 안 되려면 2022년이 되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1주택이라고 보면 인별을 보기 때문에 6억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많은 부분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TV에 나오는 거 본인이 세금 낸다고 계속 생각하는데 이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 국민의 2%도 안 돼요. 종부세 내는 사람은 자부심을 가셔도 됩니다. 전 국민 2%에 들어가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주택분들이 이제 걱정되는 게 이거죠. 2020년 6월 1일부터 이렇게 된다는 거. 그 6% 계속 나왔습니다. 법인이 아니에요. 6%. 이거 전 국민에도 20몇 명도 안 된다는 얘기 언론에서 나왔죠. 다 여기 있습니다. 대부분. 아까 앞에서 보시 다 여기 있어요. 1.2%, 2.3%. 앞에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서. 여기 다 있어요. 밑에는 별로 없단 말입니다. 여긴 별로 없어요. 다 여기 위에 몰려 있어요. 그것도 여기 보시면 다 주택자들한테만 가는 거예요. 세금 부분이. 그러니까 그 다주택을 갖고 있는 부자분들이 부자를 걱정하는 거예요. 1주택자는 걱정도 안 한다니까요. 그분들이 계속 같이 싸잡아서 얘기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자, 또 하나 보여드리면 종부세 다주택세 부담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10억인데 지금 48만원인데 내년에 178만이에요. 2주택인데 10억인데 세금이 48만원밖에 안 나온 거 이번 년에요. 내년에 이게 바뀐다는 거잖아, 이게요. 변경되는 게. 10억. 이게 그냥 시가로 10억이 아니라
다 빼고 나서 10억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48만원 나오는데 세금이 이번에 나온다가 이거 뗀다. 당연히 그전보다 금액이 많이 올랐겠죠. 지금 48만원이라는 게 170만 올라갔다는 건 그럼 본인이 아파트 가격 올라간 건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거 쭉쭉쭉 가겠죠. 부자가 부자를 걱정하는 겁니다. 이분들 거의 없어요, 몇 명. 이쪽은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 뒤에서 보면 회장님이라 부르겠죠. 아니겠습니까? 거의 없어요. 부자가 부자를 걱정한다. 자, 규제 포트는 다주택 16만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등록 임대차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막은 거예요. 철퇴를 친 겁니다. 그래도 광화문을 으쌰으쌰 했죠. 그분들이 거기 분 다주택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해 5세 이상이 11만 8천 명이라고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예? 왜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유가 계속 살까고 늘어날까요? 그 이유는 종부세가 낮아서 그런 거예요. 결론은 이게 돌려면요, 이 얘기가 빙빙 돌면 얘기는 뭐냐? 공시지가격이 낮고 종부세가 낮아서 이 사람들이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다. 왜? 집가격이 언제가 버티면 올라가니까. 왜? 그동안 세금 내는 건 적으니까. 세금이 많이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갖고 있는다니까요. 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자가 부자 걱정을 하고 종부세 공시가격이 올라면 왜 그렇게 들끓는지 그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주택자가 이렇게 많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종부세가 싸니까. 그 등록 임대사들 다 혜택 줬잖아요. 그걸 없애버린 겁니다. 이제는 주택을 취득할 때 등록 임대차 아파트 못 갔잖아요.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들어가면은 그 얘기가 돌아서 온 게 요거인 거죠. 종부세. 그리고 6% 그동안 내가 아까 말했지만 이 6% 내는 사람 몇 명 없다니까. 다 여기 위에 있어요. 조금 올랐다는 거 갖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다 주택자잖아요. 1주택자는 거의 세금 없어요. 자, 강남권에 1주택, 마용성에 그 정도 있는 사람이 세금 내지, 그 외에는 세금 안 나와요. 이제는 다주택자들이 여기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전에도 이게 설명드렸을 뿐인데, 분양권 세금과 다주택 세율. 그래도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사는 이유는 아까 말한 취득세 중과도 올라갈 수도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나와도 안 파는 이유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종부세가 만만해서 그렇습니다. 종부세 폭탄이 아니고요. 종부세가 만만하니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안 팔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확실히 팩트를 인지를 하고 계시면은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이야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걸러낼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규제 지역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판단이 다 틀리겠지만, 만약 규제 지역이 될 거라고 살 거면은 뭘 거기 갑니까? 서울권 사셔야지. 그거 지방에 사고 하는 거는 뭐 사신 분이 뭐 거기 거주하신 분은 살겠지만, 친구 따라 강남 가시는 분은 그 언론 플레이나 그분들한테 당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뭐를 거기 삽니까? 서울권 사셔야지.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그거는 전혀 딴 나라 얘기를 하는 거. 종부세 내는 사람은 본인은 우리나라의 1%, 2% 사람이라는 거. 상위 1, 2%입니다. 자부심 가셔도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